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희박한 산소, 일정한 저온 유지 등으로 달 극지 환경과 비슷한 폐광에서 우주 탐사 장비를 실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폐광에서 탐사 로버, 자원 추출기 등을 실증해 이를 바탕으로 독자 개발 중인 달 착륙선에 자원 탐사 기기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뼈와 근육이 함께 약해지는 골근 감소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종의 장내 미생물을 찾았습니다. 이 특정 미생물들은 유전형에 따라 골근 감소증 개선 효과가 조금씩 다른 것이 확인돼 개인별 맞춤 치료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중앙대, 충북대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복학한 의대생 모두가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인데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해야 복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이번 산불이 모두 잡히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두통과 기침 등을 호소하고 있어 의료 지원 등 건강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폐광은 달 극지 환경과 유사해 우주 탐사 연구의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폐광의 우주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실험 시설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 연구에 들어갑니다. 임누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쭉 뻗어 있는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폐광 안에 실험 장비들이 가득합니다. 지하 730m에 있는 이곳은 우주자원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폐광은 공기순환이 어려워 산소가 희박하고 빛은 물론 열 차단율도 높아 일정한 저온 상태가 유지돼 우주 환경과 비슷합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폐광을 달 유사 환경 테스트 베드로 삼고 우주자원 탐사 연구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울퉁불퉁한 행성 표면에서 얼마나 잘 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달 토양 탐사에서 드릴 장착, 시료 채취 등을 우주에 가지 않고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저궤도 큐브셋, 실시간 우주 방사선 분광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우주자원 기술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달의 환경에 유사하고 또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뭐 전력 분석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것도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아무 방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광에서 우주자원 장비의 실증 시험을 하는 데에서 나아가 개발한 장비들을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태백 우주자원 융합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폐광을 우주자원 활용의 선도적 모델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미래의 전기 에너지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헬륨3를 채취하는 장비들을 여기서 가동할 것이고 여기서 미리 다 테스트한 다음에 달에 가서 헬륨3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폐광산에 만들어진 우주자원 탐사 실험실. 연구팀은 실증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032년 독자 개발 중인 달 착륙선에 자원 탐사 기기를 실을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뼈와 근육이 함께 약해지는 골근 감소증을 앓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특정 장내 미생물이 골근 감소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뼈와 근육이 같이 약해지는 골근 감소증을 유도한 생지입니다. 이들 생지에 골근 감소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 RG3를 투여해봤습니다. 투여 2달 뒤 악력 테스트를 한 결과 생지들이 실험용 격자를 잡는 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골근 감소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졌지만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RG3가 특정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해 골근 감소를 개선할 것으로 가정하고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장내 미생물 2종이 진세노사이드로 인한 골근 감소 개선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에서는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조골 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골 세포의 분할을 촉진시키는 게 이제 뼈에 대한 기능이고요. 근육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단백질 분해를 억제해서 근육의 생성을 촉진하는 게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밝힌 기전입니다. 한 발 나아가 생제 유전자량에 따른 이들 미생물의 효과도 살펴봤는데 유전량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미생물이 골근감소증 개선에 효과는 있지만 개인의 유전적 배경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굴한 장내 미생물을 치료제로 개발할 경우 개인별 유전력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벨비트해 대학병원 연구팀은 70세 전에 심방세동 진단을 받으면 치매 위험이 21% 높아지는데 특히 65세 이전에 치매에 걸릴 위험은 36%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07년 당시 45세 이상이고 치매 진단 경력이 없던 252만 839명에 대해 심방세동 진단 여부와 치매 발병 간 관계를 평균 13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45세에서 50세에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매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3배나 더 높았고 70세 이후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치매 증가와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3D 영화는 화면을 입체감 있게 더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는데요. 빛의 3원색을 모두 내는 고성능 나노 입자가 개발돼 이제는 안경 없이도 3차원 입체 영상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무지개와 전구, 큐브 등 다양한 색상의 이미지들. 키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입자로 구현한 겁니다. 연구진은 나노 입자를 여러 층의 껍질로 둘러싼 다층 구조 형태로 만들고 중심부에서는 녹색, 안쪽 껍질은 적색, 바깥쪽 껍질에서는 청색 빛을 내도록 했는데요. 이 세 종류의 적외선을 조합해 나노 입자의 발광을 조절할 수 있어서 평면이 아닌 공간에 직접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나노 입자가 3차원 디스플레이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또 디스플레이 분야 외에도 위조나 변조를 막을 수 있는 보안용 소재로의 활용성 역시 매우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후위기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을 받는 대형 석유 기업들이 최근 친환경 전략을 포기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급변한 국제 환경 속에서 수익성부터 유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세계 3대 석유 기업인 영국 BP는 지난 2020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년 안에 주력 사업인 석유와 가스 생산을 40% 감축하고 대신 저탄소 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영 전략은 5년 만에 다시 180도 뒤집혔습니다. 기존 저탄소 에너지 투자 계획을 최소화하면서 석유와 가스 투자를 연간 100억 달러까지 늘려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적인 변신의 배경엔 수익성 악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주춤하면서 경쟁사보다 저조한 실적에 시달려왔습니다. 최근 BP의 지분을 5%까지 사들인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엘리엇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화석연료 사업에 유리한 환경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영국의 쉘이나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등도 탄소 감축 목표를 잇따라 축소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제는 대형 석유 기업들이 최소한의 위선마저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if they want to get keep their share prices up and keep the confidence in markets, they're going to have to double down on oil and gas. 재작년을 기준으로 5대 석유 기업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엑손모빌의 경우 제조업 선진국인 독일 전체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42.8%가 수출이나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았고,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 상승 38.2%, 수출국 다변화에 따른 비용 발생이 36.5%로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복수 응답으로 관세 관련 정보 제공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류비 지원 강화가 46.7%, 정책 자금 지원이 40.5%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발표할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비행기 기내에서 언론과 만나 첫 발표 때 얼마나 많은 국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개에서 15개 나라를 먼저 때리는 것을 계획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10개에서 15개 나라에 대한 루머를 들은 적 없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국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그룹이라면서 더티 15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해당하는 국가를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역 흑자 폭이 큰 한국을 포함해 주요 국가가 상호 관세의 우선적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모든 나라가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중국 경제통상장관이 협력 강화와 한일 중 FTA 추진의 뜻을 모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3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5년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 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4월 2일로 예고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직전에 열려 더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모두 미국의 무역 적자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주요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3월 31일까지를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의대생 전원 복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대생 176명은 마감 시한 하루 전일 30일 자정까지 모두 복학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4월 2일까지 복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중앙대 의대 휴학생들도 31일 전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28일에는 일부 학생이 복학원을 냈고 주말 사이 논의 끝에 전원 등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두 학교 모두 학생들이 복귀 뒤 수업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등록 마감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들이 1학기 등록 뒤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복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단순히 1학기 등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대생 복귀율 집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 일정이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법적 다툼을 이어가더라도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 행동의 수단으로 휴학을 신청했으니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에게만 등록 마감일 변경이나
등록 시한 연장 등의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적용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이 모두 완진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루빨리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의 한 유원지에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섭니다. 약 10평 규모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일주일 넘게 타오른 전국 11개 지역 산불이 남긴 피해 면적만 4만 8천여 헥타르, 주택 등 시설물 피해만 6천 곳 이상으로 정부는 이제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범정부 지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컸던 경북 등을 중심으로 우선 이재민들이 체육관 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과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이재민 의학군지급과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를 강화합니다.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융자와 보증, 경영자금을, 농업인에겐 농기계 무상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가 컸던 의성과 안동, 산청, 하동 등에서 현장 점검반 활동을 강화해 생업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일대를 덮은 연기에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는 주민이 많은데요. 의료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도 바닷가도 온통 뿌였습니다.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산불의 기세에 영남 지역 곳곳은 며칠간 연무로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깜깜했고 막 하늘도 막 벌겋고 막 연기 때문에 막 목도 맥히하고 막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그랬었어요. 마스크가 완전히 시커매졌어요. 대피소에서도 두통과 속쓰림,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마른 기침이 마른 기침이 계속 막 답답하게 끼고 있지. 숨쉬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보고서 이제 일용 마스크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걸로 이제 처치해드리고. 산불 진화대원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기침이 나죠. 기침이 나고 뭐 조금은 거북하죠. 숨쉬기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거 일단은 완벽하게 해놓고 나중에 그건 지금 해봐야 되고 그러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지난 25일 안동과 영양, 영덕까지 빠르게 번졌는데 다음 날 경북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최대 농도는 각각 매우 나쁨 기준의 약 9배에서 13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초미세먼지보다 독성이 더 강하고 이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산불이 멈추고 연기가 빠져도 곧장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이렇게 곳곳이 새까맣게 그을려 탄내가 여전합니다. 대기 중에 유해물질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끼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산불 예방 진화 대원은 9,600명에 달하지만 평균 연령이 환갑일 만큼 고령자가 대다수입니다. 최저 시급을 받는 기간제 업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이번 대형 산불 사태 속에 취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와 사투에 기진맥진한 산불 진화대원들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산불 진화 인력은 모두 1,143명. 이 가운데 94.6%는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역할을 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입니다. 그런데 무려 69.7%가 60세 이상, 평균 연령이 환갑에 이를 만큼 고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15kg짜리 등진 펌프와 갈퀴를 들고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번처럼 대형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며 안전까지 지키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에서 사망한 진화대원 3명이 모두 60대였고 24일 전북 진안군 산불 때 다친 2명은 70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년 중 6, 7개월만 운용하는 진화대는 최저시급을 받고 주로 농촌과 산촌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공 노인 일자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굉장히 최전선에 이번에 투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시스템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현실화하고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산불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화자들은 처벌은 받는 것은 물론 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준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 실화,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 불씨, 울산 울주 산불은 용접 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감식과 수사 등을 거쳐 화재 원인이 확인되고 실화자가 특정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실화자들은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자체나 산림당국이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축구장 72개가 넘는 크기의 산림을 태운 강원 삼척 산불의 원인은 주택 나무 보일러에서 날아온 불씨였습니다. 집주인은 벌금형을 받은 건 물론 산림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진화 비용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에게도 국유림 피해배상금 8천만 원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들이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은 과실로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산불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연쇄적으로 확산한 만큼 법원이 인과관계나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과거 20%대 중후반이었다가 점차 낮아져 2023년에는 20.2%를 기록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을 보면 2019년 30.9%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33%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전 산업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줄고 있지만 70세 이상의 경우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고용기간 연장은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재고용도 재취업보다 소득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이 초토화되고 이로 인해 7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지자체와 기업들 그리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주부를 잡았어도 잔불을 진화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말처럼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복구 체계를 가동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